60세 이상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손목의 한 지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약이나 음식으로만 조절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일 두 손 안에 들고 다니는 단 1분이면 스스로 혈압을 가라앉힐 수 있는 조용한 안정 포인트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교감신경의 긴장이 빠르게 풀리기도 하고 반대로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마사지 팁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에서 자율신경 안정과 관련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우선 잠깐 제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묵직하거나 오후만 되면 얼굴이 뜨겁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반복된 적이 있나요? 그런 날은 대부분 혈압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약을 당장 늘릴 수도 없고 갑자기 누워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라면 스스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1분 셀프케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살리고 진정시키고 다시 안정시키는 작은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손목을 눌러 자극하는 행위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신경, 혈류, 호흡, 근육 이완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손목에는 혈관과 신경이 얇은 층 위에 집중되어 있어 아주 작은 압박에도 몸이 즉각 반응합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이 반응을 미주신경 및 자율신경 조절과 연결해 해석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말초혈관의 기계적 자극이 심박 변동성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스스로 손목을 눌러 혈압이 내려가는 것이 직접 효과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인지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층 환자들이 이 지점을 1분 정도 자극했을 때 갑작스런 심리적 긴장과 상체의 뜨거움이 가라앉는 체감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자료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쯤에서 독자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정한 혈압 변화는 몸이 준 마지막 신호는 아닐까? 나이가 들면 몸은 말없이 경고합니다. 조용히 피곤해지고 숨이 조금 빨라지고 이유 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혈압의 작은 파도 같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잠시 잦아들게 만드는 방법을 손목 하나로 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목을 누르는 일부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몸은 긴장과 경직의 고리를 잠시 끊어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말하는 가슴이 덜 뛰는 느낌,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혈압이라는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즉, 위기를 막는 작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 손목 포인트가 가진 좋은 영향 4가지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고 4가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짧은 루틴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후 영상에서 여러분의 지역을 불러드리며 더 맞춤형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의 몸은 지금보다 더 쉽게 지치고 더 빨리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단 1분의 손목 케어를 실천한다면 몸의 리듬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변화가 쌓여 결국 혈압과 혈관의 안정이라는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손목의 특정 지점을
1분만 부드럽게 눌렀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전신의 긴장이 천천히 풀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혈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긴장과 흥분이 혈압을 끌어올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몸이 놀라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이유 없이 답답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순간 교감신경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혈관은 단단해지고 숨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손목의 그 지점을 자극하면 이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지점은 손목의 뼈와 힘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틈 같은 곳입니다.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약간 움푹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을 일정한 압력으로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내면 몸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이를 미주신경 반응과 연결해 설명합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에서 긴장을 풀고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 경로입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이 안정되고 근육이 풀리고 혈관도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즉, 손목 하나를 눌렀을 뿐인데 전신에 이제 괜찮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손목 자극이 단순히 신경의 반응을 넘어서 뇌의 감정 조절 영역에도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긴장한 상태에서 손목을 눌렀을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이 오랫동안 긴장에 붙잡혀 있으면 작은 자극에도 정서가 해방되듯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실제 경험담은 적지 않습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리는 것, 어르신들께서 평생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긴장 해소가 왜 혈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긴장은 심장을 과속하게 만듭니다. 과속한 심장은 혈관벽을 강하게 두드리고 그 충격은 혈압이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때 긴장만 풀려도 심장은 본래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목을 누르고 1-2분이 지나면 얼굴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머리에 맺혔던 열기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혈압계로 재면 수치가 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체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몸이 격렬한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로 내려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손목 지점을 눌러 미주신경이 실제로 활성화되는지가 명확히 입증된 적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긴장이 풀리는 것은 단순히 만져주는 행위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일 뿐이며 특정 지점의 과학적 근거는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팀들은 손목의 특정 신경 분포를 근거로 이 지점의 자극이 심박 변동성을 조절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즉, 같은 행위를 해도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손목 자극을 통해 긴장 완화 효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은 데이터를 앞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긴장했을 때 스스로 몸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긴장이 쌓이는 몸과 돌아갈 줄 모르는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만 서둘러도 숨이 차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혈압이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손목 하나를 눌러 몸의 긴장을 잠시 끊어낼 수 있다면 일상의 위기 상황을 훨씬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압이 내려가면 몸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작은 자극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손목 지점을 눌렀을 때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압박이 들어오는 순간 손목 주변의 신경은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그 신호를 과도한 자극이 아니라 안정 자극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신경계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합니다. 일정하고 부드러운 압력은 위협이 아니라 안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고 숨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 숨의 변화는 또다시 혈압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손목의 일부는 몸 전체가 이제 괜찮다는 감각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마음도 잠시 놓이고 혈압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안정의 느낌이 돌아옵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손목 지점 하나의 자극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목의 특정 지점을 눌렀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핵심 변화는 말초 혈류의 조용한 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의외로 느끼십니다. 손목이라는 작은 부위를 자극했을 뿐인데 팔, 손가락, 어깨, 그리고 심지어는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퍼진다고 말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혈관 탄성이 줄어들고 흐름이 느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 하나에도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 혈류란 몸의 끝부분을 흐르는 혈액을 말합니다. 손, 발, 팔, 다리 끝까지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어르신들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릿하고 가끔씩 힘이 빠져 물건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목의 작은 지점 하나가 이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목의 구조에 있습니다. 손목에는 혈관이 지나가는 얇은 층과 신경이 모여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을 일정한 강도로 눌렀을 때 혈관벽은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은 혈관이 반사적으로 다시 열리면서 혈류를 더 강하게 밀어내는 반응을 유도합니다. 쉽게 말해 물길이 막힌 곳을 한번 톡 건드려 흐름을 새롭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이를 기계적 자극에 의한 혈관 확장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손목의 특정 신경이 팔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풀리면 주변 혈관은 자연스럽게 더 넓게 열립니다. 근육이 단단하면 혈관은 좁아지고 근육이 풀리면 혈관은 공간을 확보합니다. 즉, 손목 자극은 단순한 국소 혈류 개선이 아니라 주변 근육의 이완까지 함께 도와 혈류 개선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끝까지 따뜻해지거나 손에 힘이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말초 혈류가 좋아지면 혈압에도 영향이 있을까? 정답은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혈압은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힘과 혈관이 그 피를 받아들이는 여유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말초 혈류가 잘 흘러가면 중심 압력이 떨어질 수 있어 혈압이 불안정하게 치솟는 일을 줄여줍니다. 혈관 전체가 고르게 편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목 자극이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작은 말초 혈류의 변화가 자율신경 조절에 도움을 주고 그 자율신경 변화가
다시 혈압 안정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몸은 숫자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경험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점을 1분 정도 자극하면 손끝색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손톱 아래의 붉은 빛이 돌아오는 것도 혈류 회복의 작은 신호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잠시라도 힘을 얻으면 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고 색이 살아납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장을 보다가 손이 차가워 물건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적이 있나요?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해서 컵을 놓칠 뻔한 적은 없었나요? 그런 순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말초 혈류가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방치하면 혈압의 변동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말초 혈류가 잘 흐르면 몸은 더 안정적으로 중심과 말단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혈압 안정과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손목 지점을 눌러 말초 혈류가 개선되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바뀝니다. 손끝이 따뜻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손목이라는 작은 문을 열어두면 피가 흐르고 기운이 흐르고 안정이 흐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좋은 효과의 핵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호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혈압 안정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손목의 특정 지점을 1분만 눌렀을 뿐인데 숨이 길어지고 마음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은 호흡을 통해 가장 빠르게 진정과 안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스위치가 손목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과 혈관, 근육의 연결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원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선 호흡은 혈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능입니다. 숨이 짧아지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긴장하거나 화가 날 때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호흡도 짧아집니다. 반대로 호흡이 길고 부드러워지면 심장도 천천히 움직이고 혈관도 이완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호흡심박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숨이 안정되면 심장이 안정되고 심장이 안정되면 혈압이 내려가는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손목 자극이 왜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목에는 부교감 신경과 연결된 신경 반응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목을 일정한 강도로 눌렀을 때 이 신경들이 뇌로 긴장을 풀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호흡근, 즉 숨을 움직이는 근육이 경직을 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덜 조이고 횡격막이 더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그 결과 숨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손목을 20, 30초 누르고 있으면 한숨 같은 깊은 들숨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손목을 자극하는 동작이 뇌의 편도체 공포 긴장 처리 중심 활동을 잠시 줄여준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손목을 자극할 때 예상치 못한 편안함과 여유가 찾아오는 것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뇌의 반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손목 자극과 호흡 변화 사이의 직접적 연결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자극을 통해 신체 감각이 안정되면 뇌도 안정된 상태로 이동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몸이 보여주는 반응은 일관적입니다. 숨이 길어지고 가슴이 편안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혈압의 미세한 파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호흡 안정이 혈압과 어떤 직접적 연관을 가질까요? 호흡이 길어지는 순간 혈관은 확실히 이완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복부 압력이 순간적으로 변하며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이 떨어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과정 전체가 단 1분의 손목 자극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호흡이 안정되면 감정도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잠시 고이거나 마음속 긴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반응은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둔 회복 기전입니다. 긴장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몸은 계속 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목 자극이 그 고리를 잠시 끊어주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괜찮다는 신호로 호흡을 길게 만들어냅니다. 이 변화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얕아집니다. 마치 급한 일을 계속 처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몸이 항상 서두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압이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숨이 바쁘면 심장도 바쁘고 심장이 바쁘면 혈압도 요동칩니다. 그러나 손목에서 시작한 단 1분의 자극은 이 흐름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숨이 길어지고 심장이 느려지고 혈관이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호흡 안정의 직접적인 가치입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손목 자극을 시작한 지 2로 3주가 지나자 잠들기 전에 깊은 숨이 저절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안정 패턴을 기억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몸은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손목 자극이 반복되면 부교감 신경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호흡 근육은 긴장을 더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과도하게 튀어오르는 날이 줄어듭니다. 아주 작은 루틴이 삶의 큰 흐름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결국 호흡 안정은 손목 자극이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 변화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몸은 숨을 통해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 숨의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의 변화가 일상을 바꾸고 그 일상이 결국 혈관의 미래를 바꿉니다. 단 1분의 손목 자극이 작은 시작이지만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목의 특정 지점을 누르는 1분 셀프케어가 특히 빛을 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만 되면 혈압이 오르거나 몸이 뜨겁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이 되면 혈압이 치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미세 스트레스가 밤 시간에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깨어있게 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손목의 안정 포인트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전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야간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노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혈압이 밤에만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의외로 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잠이 안 와서 뒤척였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손목 자극은 몸의 리듬을 다시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목을 천천히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주면 심장과 혈관에 전달되는 긴장 신호가 크게 줄어듭니다. 낮 동안 과하게 작동했던 교감신경이 한 발 물러서고 부교감신경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호흡을 느리게 만들고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손목 자극을 하자마자 하 하고 길게 숨을 내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숨이 길어진다는 것은 혈압이 내려갈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은 손목 자극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하품이 연달아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품은 피곤함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뇌와 몸을 안정시키는 반사작용입니다. 하품이 나온다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학문적 논쟁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목 자극이 실제로 야간 혈압을 낮춘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며 주로 심리적 안정이 호흡과 혈압에 간접 영향을 미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손목의 특정 포인트가 자율신경의 회복을 촉진하는 생리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점만큼은 확실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잠이 더 잘 들고 밤 혈압의 요동이 줄어드는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생활 속 경험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도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잠들기 전 몸이 진짜로 쉬고 있는가?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이 여전히 깨어 있고 하루의 긴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밤의 혈압은 안정적으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는 중에도 몸이 뒤척이며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결국 새벽 시간대에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야간 혈압은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손목의 1분 자극은 바로 이 야간 흐름을 되돌립니다. 안정 포인트를 누르고 있으면 어깨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가슴의 조임이 줄어들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옵니다. 잠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조용한 자극입니다. 손목 자극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잠이 깊어졌다, 새벽에 덜 깬다, 아침에 머리가 맑다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혈압과 호흡이 밤 동안 안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잠들기 전 손목 자극은 단순한 이완이 아니라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종일 쌓인 긴장이 정리되고 몸은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혈압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결국 이 행동은 잠들기 전 단 1분이지만 혈관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손목 자극을 잘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주의점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는 만큼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손목의 특정 지점을 누르는 것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하나의 오해를 하십니다. 효과가 있다면 더 세게 눌러야 더 좋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손목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부위입니다. 혈관과 신경이 얕은 피부 아래 얇게 깔려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과한 압력이 들어가도 몸은 안정이 아니라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압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손목을 과도하게 누르면 신경계는 흥분합니다. 우리 몸은 위협을 감지하면 교감신경을 즉시 작동시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은 더 단단해지고 근육은 긴장을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응급 상황을 다룰 때 특정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면 혈압과 심박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여러 번 관찰됩니다. 압박이 통증에 가깝게 느껴지면 몸은 안정 모드가 아닌 방어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낮아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손목 자극이 부드러워야만 안정 효과가 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한 강도 이상으로 누르게 되면 혈관벽을 자극하는 압력이 강해져 일시적인 수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수축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강하게 눌렀더니 오히려 어지럼증이 왔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목을 너무 강하게 누르면 잠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 현상은 혈류가 잠시 멈췄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공급을 못 받아 색이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만 이런 반응이 반복되면 말초 혈관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압력 조절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학계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손목 자극 자체가 섬세한 기법이기 때문에 압력이 조금만 강해져도 신경계가 흥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은 일정한 압력 이상을 주면 오히려 말초신경에 교란이 생겨 안정 효과가 반감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관점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손목 자극은 강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하나가 전체 효과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압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의학적으로는 통증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가장 명확합니다. 눌렀을 때 살짝 눌리는 느낌은 있지만 아프거나 불편한 감각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누르는 동안 손목이 경직되거나 손가락으로 통증이 퍼진다면 이미 너무 강한 압력입니다. 손목 자극을 제대로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은 통증이 아니라 따뜻함, 편안함, 호흡이 길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몸을 진정시키려고 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힘으로 누르고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천천히, 더 부드러운 자극을 원합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과한 압박에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작은 불편감도 크게 느껴지고 혈관은 더 민감해집니다. 이 민감한 몸에 강한 압박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손목의 안정 포인트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지점이지 압박으로 해결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눌러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통해 몸의 리듬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신호는 부드러울수록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마치 라디오 볼륨을 너무 높이면 잡음만 크게 들리듯이 몸도 강한 자극에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누르면 혈압이 천천히 내려가고 호흡이 안정되지만 잘못 누르면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몸이 지금은 그만하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손목 자극의 첫 번째 경고는 단순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 것. 부드러움이 효과를 만들고 무리한 힘이 몸을 흥분시키며 흥분은 혈압을 올립니다.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도 절반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손목 자극 시 자주 나타나는 저림, 냉증, 감각 변화가 왜 특별한 주의 대상인지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손목의 특정 지점을 1분간 누르는 셀프 케어는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을 누르기만 했는데 손끝이 저릿하거나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퍼지고 혹은 팔 전체가 당기는 듯한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반응은 몸이 지금은 이 자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초신경이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자극을 잘못 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림과 냉증은 말초신경과 혈관의 기능이 약해졌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얼음처럼 차갑거나 잠깐 물건을 들고 있어도 손가락이 저릿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가 동시에 약해졌다는 신체의 경고입니다. 이런 몸에 손목 자극을 주면 의도했던 안정 효과 대신 신경이 과하게 반응하여 저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손목의 신경 구조 때문입니다. 손목에는 여러 신경이 좁은 공간을 따라 지나가며 그중 일부는 압박에 민감합니다. 너무 약한 신경이라면 부드러운 압력에도 불편함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에 가벼운 압박을 줬을 뿐인데 손가락 끝으로 찌릿한 정이 느낌이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경이 압박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따끔한 정이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말초신경이 이미 지쳐 있거나 혈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손목을 누르면 손끝이 갑자기 차가워지거나 피부색이 미묘하게 푸른빛을 띠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혈류가 즉시 줄어들어 손끝 온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혈관의 반응성이 약해지고 자극이 주는 안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호들은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의학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저림이나 냉증이 손목 자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신경이 약한 상태라면 어떤 외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다며 자극이 원인이라기보다 신경 자체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손목 자극이 일시적으로 혈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림과 냉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의견이 다르지만 중요한 결론은 같습니다. 저림과 냉증이 느껴지면 자극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림이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자극을 즉시 멈추고 손목의 각도를 바꾸거나 주변 근육을 가볍게 풀어준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또는 손목을 따뜻하게 감싸 천을 높인 뒤 다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림은 몸이 지금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극을 강하게 주거나 반복하면 신경 피로가 더 심해지고 오히려 혈압도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전체의 피로도가 높을 때도 저림이 쉽게 나타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잤거나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손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했던 날이라면 신경과 혈관 모두 이미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목 자극을 하면 신경은 과한 자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을 먼저 살피고 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해 자극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지금 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움, 저림, 뻣뻣함, 떨림. 이 작은 신호들은 몸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소중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듣는 것이 바로 셀프케어의 핵심입니다. 손목 자극은 분명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원래 목적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말초신경이 약한 분들은 더 부드럽고 짧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림과 냉증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주의해야 할 두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왜 손목 자극이 의외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할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손목의 특정 지점을 눌러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물로 이미 혈압을 일정한 수준까지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손목 자극으로 혈압이 추가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질적으로 혈압 변화에 민감한 분들은 자극 하나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어지럼증, 졸림, 목의 힘 빠짐과 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실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약을 먹고 손목 자극을 했더니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과하게 내려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에게는 이런 작은 변화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작용과 손목 자극의 효과가 겹쳐진 결과입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고혈압 약 복용 중에는 혈압을 너무 낮추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혈압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도 위험합니다.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순간적으로 균형 감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은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손목 자극은 몸의 이완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물과 함께 작용할 때 예상 외의 강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약을 복용한 지 2-3시간이 지난 후 손목 자극을 하면 갑자기 하품이 나거나 온몸이 나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반응은 부교감 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이완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혈압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학회에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손목 자극은 미세한 자율신경 조절에 불과하므로 약물과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혈압이 약물로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완 자극을 주면 체내 압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입장이 엇갈리지만 중요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손목 자극의 강도와 시간을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신장질환, 신부전을 동반한 분들은 혈압 변화에 더욱 민감합니다. 이분들은 약물의 작용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몸의 반응 속도도 개인차가 큽니다. 이때 손목 자극을 강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반복하면 예상보다 더 큰 혈압 하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목 자극 후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 얼굴이 노래진다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몸이 과도한 이완으로 인해 중심 혈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약물로 조절되는 혈압에 또 하나의 변화를 더해도 괜찮은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의 신체는 이미 일정한 패턴으로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패턴에 외부 자극을 넣을 때는 항상 균형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드럽고 짧게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손목 자극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을 복용한 직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열 2시간 정도 지나 몸이 약물 작용에 적응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자극 시간은 30초에서 1분 사이로 하되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에서만 진행합니다. 셋째, 자극 후 어지럼증, 시야 변화, 식은땀, 두근거림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약물 복용자에게 손목 자극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 이미 혈관을 여유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완은 2배의 효과가 될 수도 2배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손목 자극이 금기인 특정 질환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손목의 한 지점을 누르는 이 셀프케어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편안한 안정 효과를 주지만 반드시 피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혈압, 혈관, 신경, 심장 리듬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손목 자극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극 하나가 몸 전체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부정맥을 가진 분들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피를 전신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리듬이 불규칙하면 혈압 조절 능력도 흔들리게 됩니다. 손목 자극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심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변화가 이미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부정맥 환자들은 손목 자극 후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느낌 혹은 갑자기 2-3번 빠르게 뛰는 느낌을 경험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작은 자극이 예상보다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부전 환자입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로 혈압과 혈류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손목 자극이 주는 이완 효과는 혈관 저항을 낮추면서 혈류의 재분배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갑작스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 중 일부는 손목 자극 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찬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누운 상태에서 자극을 할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심장이 감당할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완 자극은 오히려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목 관절 또는 인대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관절염, 인대염 등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손목에 조금만 압력이 들어가도 신경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부드럽게 눌렀는데도 통증이 손가락 끝까지 퍼지는 경험을 합니다. 손목이 붓거나 열감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극은 오히려 염증 반응을 더 자극해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없는 분들도 손목 자극을 했을 때 가끔 숨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반대로 가벼운 두근거림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몸의 방어적 조절 작용일 수 있습니다. 몸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먼저 괜찮은 자극인지 평가한 뒤에야 긴장을 풀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질환자를 위한 경고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계와 심혈관계가 이미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
작은 변동도 큰 파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는 손목 자극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으로 질환이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자율신경의 변동이 심한 사람,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 혹은 말초신경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작은 자극도 전체 리듬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견은 갈리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명확합니다. 특정 질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자극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지금 변화에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작은 자극에도 흔들릴 만큼 예민한가?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은 줄어들고 변화에 대한 허용폭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더 정교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극을 아예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둘째, 자극을 꼭 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에게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셋째, 자극을 하더라도 5초 이하의 짧은 접촉만 시도하고 반응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신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손목 자극이 단순한 마사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경, 혈관, 심장의 반응을 동시에 움직이는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효과적이고 안전하지만 특정 질환자에게는 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고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경고 뒤에 남는 희망의 변화,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몸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감성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목 자극의 다양한 효과와 주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이론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 삶 속에서 이 작은 1분이 어떤 변화의 순간을 만들어내는지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의학은 종종 혈압, 심박, 혈류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오히려 숫자가 아닌 감각의 변화를 먼저 발견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 이런 미묘한 변화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있다는 몸의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소에는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저녁만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이었습니다. 약을 느리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불안이 컸던 분이었죠. 어느 날 제가 손목 자극을 시범 보이며 천천히 따라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손목을 30초쯤 누르던 순간 갑자기 하고 짧은 숨을 내쉬더니 어깨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고리가 하나 풀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 1분씩 실천하면서 불안감이 줄었고 잠이 들기 전 머릿속이 훨씬 조용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비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어르신들이 손목 자극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걱정이 잦아들고 머리가 맑아진다. 호흡이 깊어지면서 오늘 하루를 내려놓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징후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정서도 차분해지고 작은 불편함도 줄어들며 몸의 리듬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조용한 변화야말로 혈압 안정의 가장 큰 기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감정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목 자극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거나 오래된 걱정이 잠시 스치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런 감정적 해소는 신체 긴장이 풀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딸려 내려갑니다. 특히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서 살아온 분일수록 몸이 잠시라도 풀릴 때 감정이 한꺼번에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학문적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손목 자극이 정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신경생리학적 반응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대뇌 변형계에 영향을 주어 긴장 해소를 촉진한다는 것이죠.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를 의식적 주의 전환과 자기 위안 효과라고 해석합니다. 즉, 손목을 누르는 동안 몸이 안정된다는 기대가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설명입니다. 두 의견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일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진정되고 기분이 안정되며 그 변화가 혈압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일까? 아니면 더 많은 안정일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불안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면 잠이 오지 않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하루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을 잠시만이라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안정은 회복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손목 자극을 한 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한 무게감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바닥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 가슴 안쪽이 텅 비면서도 따뜻해지는 느낌. 이 작은 변화들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심장은 힘 대신 여유로 뛰기 시작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결국 전체적인 체력이 좋아지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도 감소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루 중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이 손목을 누르는 그 1분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계속되는 불안과 긴장을 이 1분이 잠시 멈추게 해준 것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변화의 방향을 기억합니다. 손목을 누르는 순간 몸이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다. 결국 이 네 번째 좋은 효과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의 긴장도가 낮아지는 것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며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8가지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손목 자극의 좋은 효과 4가지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고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한 줄 한 줄 차분히 정리해보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모아드리겠습니다. 손목이라는 작은 부위가 이처럼 깊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신경, 혈관, 호흡, 정서가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연결되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이 노령이 건강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좋은 효과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목 자극은 긴장을 빠르게 풀어줍니다.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혈압이 쉽게 튀어오르지만 손목의 부드러운 압력은 몸에게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 정서를 안정시키고 근육 긴장을 줄여줍니다. 둘째, 말초 혈류가 개선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거나 팔 전체의 답답함이 풀리는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혈류가 부드러워지면 혈압 역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안정권으로 돌아오기 쉬워집니다. 셋째, 호흡이 길고 편안해집니다. 숨의 변화는 곧바로 심장과 혈관의 변화를 이끕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심장 박동도 부드러워지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넷째,
잠들기 전 이완 효과가 뛰어납니다. 저녁에 올라가는 혈압을 부드럽게 내려주고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 효과는 모두 몸의 기본 원리에 충실합니다. 신경이 풀리면 혈관이 풀리고, 혈관이 풀리면 심장이 힘을 덜 쓰고, 심장이 여유를 찾으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자극 하나로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경고의 네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손목은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과한 압력이 들어가면 몸은 이완이 아니라 방어를 선택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림이나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말초신경이나 혈류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도 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오히려 불편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물의 작용과 손목 자극이 겹칠 수 있어 혈압이 과하게 떨어지는 반응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맥, 심부전, 손목 관절 질환처럼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자극이 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신경과 심장의 반응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좋은 효과와 경고는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에 기반합니다. 몸은 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함, 편안함, 가벼움은 긍정의 신호이고 찌릿함, 차가움, 어지럼, 두근거림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손목 자극은 단순히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언어를 듣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의 신호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 반응은 더 정교해지고 변화에 대한 감각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긴장 하나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바꾸고 짧은 호흡 하나가 밤잠을 흔들고 순간적인 흥분이 혈압을 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완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힘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8가지 핵심은 여러분이 앞으로 스스로의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손목 자극이 잘 맞는 분이라면 이 방법은 혈압 안정을 위한 든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함을 보내는 분이라면 이 신호는 또 다른 조절이 필요하다는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몸을 정확히 느끼고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목 자극이라는 작은 행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오늘부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손목의 작은 지점을 1분간 누르는 이 단순한 셀프케어가 왜 혈압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리듬까지 바꿀 수 있는지 오늘 깊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조용하게 변화하고 더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변화의 힘을 믿는 분들에게 드리는 응원입니다. 하루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속의 1분은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의 길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 1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을 다시 듣는 시간이고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며 긴장을 멈추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손목 위 작은 지점 하나는 그 시작을 열어주는 문일 뿐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이 단지 손목을 누르면 좋다는 일반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긴장 이완,
혈류 개선, 호흡 안정, 잠들기 전의 평온함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체감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번의 자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될수록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하고 스스로 평온을 찾아가려 합니다. 몸은 학습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1분 정도는 나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녀, 배우자, 손주, 집안일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몸이 지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혈압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조금만 버티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그때그때 다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일부는 내일의 하루를 바꾸고, 내일의 하루는 일상의 질을 바꾸고, 결국 삶의 안정성을 바꿉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목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혈압도 변하고, 긴장도 줄어들고, 불안도 사라지고, 잠도 더 깊어집니다. 변화는 항상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직접 따라 해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참고해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경험담이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혈압을, 삶을,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밤마다 혈압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조용히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의 하루가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십시오.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더 건강할 수 있는 길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손목 위에 가만히 손가락을 얹는 그 1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